희뿌연 하늘 속에 나로 우주센터 발사대. 5, 4, 엔진 점화. 발사. 시험 발사체가 발사되었습니다. 로켓이 힘차게 솟아오른다. 엔진 정지 확인. 연소 시간, 그 다음에 최대 도달 고도, 낙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저희가 원했던 성능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연소를 수행한 것 같고, 비행시험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75톤 추력 엔진. 우주로 올라가는 엔진을 스스로 개발한 국가로는 세계에서 7번째이다. 나로우 발사 후 5년 10개월 만에 우리 땅에서 대한민국의 우주 자립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한반도 남쪽 끝자락에 자리한 전남 고흥군 나로우 우주센터. 바다를 마주한 산기슭, 547만 제곱미터 넓이에 자리한 우리나라 유일한 우주센터다. (2013년) 나로우를 발사했던 우주센터는 지금은 누리호 체제로 전환했다. 구두 앞쪽에 건설된 엔진 시험동을 비롯해 제어 계측동, 지원 장비동 등 10여 동의 건물들이 새로 들어서 있다. 나로우 센터가 이 부지가 확정된 게 2001년에 확정이 됐고요. 2003년에 기공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2001년부터 따지면은 이제 한 17년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죠. 이 시험 설명은 하나하나가 다 어마어마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햇살이 쨍쨍 내리쬐던 한여름. 누리호 엔진 발사체가 조립동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한여름 뜨거운 태양열의 상단을 보호하기 위해 알루미늄 채폐제로 싸둔 모습이다. 발사대에서 가상으로 연료를 주입하는 작업을 여러 번 되풀이하면서 실제 발사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작업이 시작됐다. 각종 전기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는 그 엄비리칼이라고 그러는데 그 라인들을 연결을 하고 각 라인들이 제대로 연결됐는지 기미 시험,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잘 동작을 하는지 하나하나 다 테스트를 하고요. 발사체 하나를 조립하는데도 3년 이상이 걸린다. 나로센터의 기술진들은 매일 아침 조립 상황을 체크한다. 지금 조립하는데 몇 년 걸린 거 아닌가요? 2, 3년? 1년? 거의 3년 정도 걸렸죠, 3년 정도. 그럼 3년 동안 거의 매일 아침 회의를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모님보다 더 자주 뵙겠네요. 마지막 작업은 발사체 바깥에 드러난 이음새에 일일이 손으로 페인트를 덧칠하는 이른바 터치업 작업이다. 터치업이라 해가지고 중요한 공정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꼭 거쳐야 되는 공정이라고 보셔야 되십니다. 이런 부위도 보면은 벗어나는 것도 달라져요. 만약에 안 바르고 그냥 가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이건 부식됩니다. 부식. 이 소식이 약화되는 겁니다. 특히 이런 부위는 용접 부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위는 꼭 튼튼하게 이렇게
퇴치하고 해야 돼. 수년간의 기다림 끝에 발사일이 2018년 10월 25일로 결정됐다. 그런데 발사를 9일 앞둔 10월 16일, 점검 과정 중에 이상이 생겼다. 어쩔 수 없이 조립동으로 다시 내려 내부를 해체하고 점검해야만 했다. 원인은 산화제 공급을 맡은 가압장치에 있었다. 액체산소가 들어간 통 안에 그 헬륨 그 가스가 5개, 6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이제 압력을 높여서 그 엔진으로 이제 그 연료하고 산화제를 이제 보내는 그런 건데, 근데 거기에서 누수가 있었기 때문에 로켓이 발사대에서 한 번 내려올 때마다 조립을 담당한 기술진들은 피가 마른다. 이번엔 제발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지금 나갈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딸을 꼭 시집 보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WR 1, 2, 3 할 때마다 예행 연습을 한 것 같이 지금 2번이나 지금 돌아온 상황이거든요. 이번만큼은 제대로 해서 하늘로 빨리 시집을 갔다가 탁 보냈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발사를 하루 앞둔 11월 27일, 로켓이 다시 발사대에 올랐다. 지난 여름과 달리 상단의 차폐제가 사라지고 대한민국 로고가 선명하다. 누리호 엔진 시험 발사체는 길이 25.8m, 직경 2.6m, 전체 무게는 52톤에 달한다. 아래 1단에는 75톤급 엔진이 하나 장착돼 있다.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 5, 4, 엔진 점화. 발사. 로켓이 굉음과 함께 불꽃을 내며 하늘 위로 날아오른다. 꼬리에 하얀 연기를 뿜어내다가 구름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엔진 정지 확인. 로켓은 목표 시간인 140초를 넘어 151초 동안 연소가 지속됐다. 최대 고도 209km까지 올라간 뒤 제주 남동쪽 공해성에 낙하했다. 총 9분간의 비행이었다. 연소 시간, 그 다음에 최대 도달 고도, 낙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저희가 원했던 성능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연소를 수행한 것 같고, 비행 시험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엔진이 합격점을 받은 것이다. (11월 28일은) 우리나라 우주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다.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액체 추진 로켓이 오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2분 서해안 안흥 발사장. 우리나라 최초의 액체 추진 과학 로켓이 발사를 기다립니다. 3, 2, 1, 발사. 16년 전 우리나라 최초의 액체 추진 로켓 KSR-3가 하늘로 올라간 바로 같은 날짜이기 때문이다. 50km의 속도로 단 53초 만에 42. 이거는 오늘이 11월 28일인데 2002년 11월 28일에 저희가 KSR-3를 발사했었습니다. 그래서 16년 만에 저희가 KSR-3에서 누리호 시험 발사체로 지금 이렇게 같은 날 이렇게 발사를 했고요. 성공적으로 마친 로켓은 하지만 KSR-3는 추력 13톤에 불과해 지상 43km까지밖에 올라갈 수 없었다. 대기권을 뚫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번에 발사한 누리호 엔진은 대기권을 뚫고 200km까지 올라가 위성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13톤급 초보 액체 엔진을 75톤급 중형 엔진으로 발전시키는데 16년이 걸린 셈이다. 우리가 만든 75톤급 액체 엔진의 내부를 들여다보자. 수많은 부품들이 복잡한 구조를 하고 있지만 산화제 펌프, 연료 펌프, 파이로 시동기, 가스 발생기, 터빈이 가장 핵심 부품이다. 그리고 엔진의 아래쪽 종 모양으로 펼쳐진 부분이 바로 연속이다. 고압으로 뿜어져 나온 액체 연료와 산화제가 뒤섞여 실제로 연소가 일어나는 곳이다. (2002년) 한국 과학 로켓이 끝난 다음에부터 저희가 분사기 레벨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75톤의 개발은 2002년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개발된 거는 2007년부터 저희가 그 한국형 발사체에 들어가는 75톤의 개념 그리고 기본 설계가 끝났었고요. 그때부터 부분품에 대한 제작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축을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엔진 시험동 콘크리트 건물 사이로 거대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뭉게구름이 피어오르듯 하늘 가득 퍼져나가는 연기. 마치 거대한 폭탄이 터진 듯하다. 엔진에 불을 붙여 제대로 작동하는지 연소 시험을 하는 것이다. 산화제와 연료 탱크들이 지상에 있는 거를 있는 탱크에서 엔진으로 배관을 통해서 엔진으로 산화제 연료 공급해서 시험하고 실제 시험 설비에서는 발사 환경보다 더 가혹하게 시험을 합니다. 발사체의 내부에는 산화제와 연료가 가득 들어있다. 파이로 시도기가 터빈을 움직이는 것으로 연소가 시작된다. 산화제 펌프와 연료 펌프가 회전하면서 강력한 힘으로 액체 산소와 연료를 펌프질한다. 산화제 펌프가 액체 산소를 연소기에 공급하는 동시에 연료 펌프를 통해 연료인 케로신이 흘러들어간다. 연료와 산화제가 순간적으로 섞이면서 고온, 고압의 가스를 뿜어 연소기에 강력한 불꽃이 일어나는 것이다. 연구진은 2016년 5월 첫 시험을 시작해 10기의 엔진으로 시험을 반복했다. 엔진에서 최대 260초 동안 연소가 지속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큰 기술 이전이나 이런 거 없이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그다음에 설계, 제작, 시험까지 완료했다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모두 주도해서 개발했다는 그런 엔진이라는 데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발사가 성공함에 따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의 청신호가 켜졌다. 누리호는 길이 47.2m로 이번 시험 발사체의 약 2배 가까이 된다. 직경은 3.5m로 시험 발사체보다 조금 굵다. 이번에 발사한 시험 발사체가 바로 누리호의 2단이다. 남은 과제는 누리호 1단. 75톤 엔진 4개를 묶으면 추력 300톤의 누리호가 완성되는 것이다. 누리호가 완성되면 달 궤도에 탐사선을 보내는 것은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달 착륙까지 도전해볼 길이 열린다.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과 함께 전 세계 우주인들의 축제가 시작됐다. Welcome to the opening ceremony of the International Astronautical Congress, 2018. Good morning. 69회를 맞은 올해 국제우주대회에는 100개국에서 약 6,300명의 우주 전문가들이 모였다. 지상 400km 상공,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물고 있는 우주인들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올해는 국제우주정거장이 만들어진 지 20년이 되는 특별한 해이다. I'm living in the most complex machine that humanity has ever built. Designed and manufactured by over 100,000 people from 500 different production sites, with its parts being assembled for the very first time on orbit at 28,000 kilometers an hour. What appears like an impossible task was made possible by people like you, who love to venture further than many of us around you, carrying humanity to new horizons. 하늘에 떠 있는 가장 큰 인공 구조물인 국제우주정거장. 1998년 러시아에서 첫 모듈을 발사한 뒤 미국, 일본, 캐나다 등 16개 국가가 차례로 모듈을 발사해 2011년 완공됐다. 축구장 크기와 비슷한 이곳에 지난 20년 동안 수백 명의 우주인들이 다녀갔다. 하지만 앞으로 6년 뒤인 2024년이면 수명이 끝난다. 새로 미국 항공우주국을 맡은 짐 브라이덴스타인 청장이 우주정거장에 대안을 내놨다. 바로 딥스페이스 게이트웨이. 지구가 아니라 달 주변을 도는 우주정거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 20년 이상을 국제우주정거장을 지구에서 위성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훈련과 많은 테스트를 해온 것들을 이제 달에 위성을 만들어서 모든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달의 기점으로 화성을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계획이고요. 또 화성 말고도 더 먼 딥스페이스 갈 때도 이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 호주, 독일 등 8개국 우주청장과 청년들과의 대화에 우리나라 대표도 참석했다. 한국의 우주개발 계획도 화제에 올랐다. 우리나라도 우주개발국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What is the vision of Clary regarding Moon and Mars exploration? Focusing Earth observation, maybe the practical usage of satellite. 그동안 우주정거장 계획을 주도해온 우주 선진국들은 우주 발사체를 개발 중인 대한민국의 참여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제 6개 국가가 하는 국제우주정거장을 이제 모든 국가들한테 오픈하겠다고 그러고 또 한국도 공식적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 결정을 하게 되면 달 탐사에 한 걸음 더 앞서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 탐사 기술의 한 단계를 더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한국이 꼭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998년 국제우주정거장이 처음 만들어질 때 참가하지 못했던 우리나라로서는 달 정거장에 참여할 절호의 기회를 얻은 셈이다. 미국은 달 우주정거장을 교두보로 2030년까지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But that gateway not only is a way to get around the moon, but the second gateway is a deep space transport. And that's our vehicle to get to Mars. We want to retire the risk. We want as much of it to be replicable at the surface of Mars.
And friends, that's what we're here today to discuss. It's an open architecture. We want everybody to participate.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가장 남쪽에 위치한 하와이. 높은 파도와 아름다운 해변으로 서퍼들에게 사랑받는 곳이다. 하와이 열도에서 가장 큰 섬인 빅 아일랜드에는 마우나 케아, 마우나 로아라는 두 개의 큰 산이 있다. 아직도 화산 활동이 진행 중인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붉은 땅 아래 흰색 돔이 보인다. 마치 화성 같지만 이곳은 지구다. 지름 11m, 높이 6m의 기지. 미국 항공우주국의 화성 우주탐사 모의 훈련, 하이시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다. 흘러내린 용암으로 동식물이 거의 살지 못하는 마우나 로아 화산. 지구상에서 화성과 가장 비슷한 곳이다. 땅이 매우 건조하고 모래와 같은 작은 입자로 뒤덮여 있다. There's a lot of different terrains just like on Earth, but this is very, very similar. And one of the things is that this is all basalt rock, and that's the same thing you find on the moon and Mars. But here on Earth, there's only a couple places. Hawaii is one of them. So that makes us a really good spot for doing geology work in preparation for going to the moon or Mars. 하와이 대학은 이곳에서 2013년부터 화성 모의 훈련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6번째 팀이 구성됐다. 남녀 각 2명씩 4명으로 구성된 6기 멤버가 도착했다. 영국, 호주, 슬로바키아 대원에 이어 한국인 한석진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제가 그냥 예전부터 우주 탐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줄곧 찾아보는데 재작년 여름쯤에 그때 당시 하이시스 대원들이 1년 동안 임무를 마치고 나온 기사를 접했어요. 처음 접한 기사여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재밌기도 해서 그 이제 웹사이트를 들어가 봤죠. 그랬더니 그 다음 지원 기간이 일주일 남았더라고요. 미국 텍사스대 교수로 근무하던 그는 곧바로 서류를 작성해 지원서를 냈다.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연락이 왔다. 뜻밖에도 대장을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아시아인으로서는 첫 대장 임무다. 워낙에 큰 결정이라서 좀 생각할 시간을 달라 하고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보고 제 추천서를 써줬던 예전 지도 교수들, 제 학과 동료들, 가족들, 친구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봤죠. 그랬더니 만장일치로 가는 게 좋은 경험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좀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15일 입소해 8개월 동안 돔 안에서 먹고 자면서 마치 화성 우주인처럼 생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훈련 4일째 안전사고가 났고 대원 중 한 명이 중도 포기하는 바람에 단 12일 만에 중단돼 버렸다. I think we were all very disappointed and sad that the mission got, at first it got stopped and then it got cancelled altogether. I think all of us, had made plans to spend 8 months there, and it was very disappointing that, unfortunately, that got interrupted. 그리고 다시 찾은 돔. 프로젝트를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관심은 아직도 우주에 있다.
넓이 111제곱미터로 약 33평짜리 공간. 대원들과 함께 준비했던 것이다. 돈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2층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1층에는 공용 공간, 부엌, 그다음에 실험실, 그다음에 화장실, 샤워실이 있고, 그다음에 2층에 이렇게 약간 우리나라 고시원처럼 그렇게 방이 나눠져 있어서 거기서 이제 자는 그런 뭐. 기지 안에서 아침, 점심, 저녁은 모두 직접 만들어 먹어야 한다. 실제로 화성에 갔을 때와 똑같은 우주 식량이다. 그 기지 내에서 식사는 모두 우주 식량으로 제공을 받는데, 그게 시캔이라고 부르는 그 컨테이너가 기지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그 시캔에 들어가 보면 정말 전 세계의 모든 식자재들이 다 건조 포장되어서 쌓여 있어요. 음식을 먹은 뒤에는 매일 1시간 반 정도 운동을 한다. 좁은 기지 안에서는 운동량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So what we're trying to do is determine what's the personality type of a person who can take the 6-month journey to Mars, be on the surface of the planet for 28 or 500 days, and 6 months back. And how do they work together? How do they solve problems? How do we find those kinds of people? 하루 종일 기지 안에 있지만 대부분 일정대로 움직이는 바쁜 생활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외부로 나가 지형 탐사를 한다. 이때도 반드시 우주복을 입어야 한다. And when they do, they're wearing this spacesuit. And we run the longest analogs. So you can imagine being disconnected from your physical environment, not being able to touch a rock with your hands, right? While you're outside, not being able to feel like the wind on your face. It has a definite impact on our astronauts. (24시간) 내내 대원들의 감정 변화를 측정해 데이터화한다. They took samples of our hair to see how our stress levels change over long periods of time. Then we wore this thing around our neck which monitored how close we were to each other, how loud our voices got, and various things. So just to see how we individually were feeling, but also how we were interacting with each other. 미래의 화성기지에는 국적, 성별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한국인에게도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는 일이다. 하이시스에 참여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우주 탐험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가 지구 밖으로 나간다는 게 이게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구나. 되게 현실감 있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게 더 이상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꿈을 꾸고 뭔가 목표를 세우고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류의 화성시대를 준비하는 모의 탐사 프로그램. 인류는 우주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화성의 갈 날이 머지 않았다. 태양계에서 지구와 가장 가까운 행성, 화성이다. 지구와 화성의 거리는 가장 가까울 때가 약 5,600만 킬로미터. 우주선을 타고 7, 8개월이나 가야 되는 거리다. My crew stage, you're on
지난달 화성에 도착한 탐사선 인사이트호. 미국 캘리포니아를 떠난 뒤 화성에 도착할 때까지 약 7개월, 206일이 걸렸다. 30 meters, 20 meters, 17 meters, standing by for touchdown. Touchdown confirmed. 처음 보내온 사진. 붉은 별 화성의 지평선이 보인다. See, that really is debris. And there's the horizon back there, the bluish sky. That's part of the lander deck on the front left. 인사이트호는 화성 탐사 50년 만에 처음으로 화성의 땅속을 탐사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Once that seismometer is down on the ground, we make sure it's in a good location, that it's working well, that we like its placement. 앞으로 2년 동안 화성에 머물며 화성의 땅속 깊숙한 비밀을 지구로 전달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 화성에 갈 수 있을까? 스페이스X를 창립한 앨런 머스크의 구상대로라면 2024년에 가능하다. 스페이스X의 화성 시나리오는 이렇다. 로켓이 발사된다. 1단과 2단 우주선이 분리돼 우주선이 지구 궤도를 돌게 된다. 우주선은 이미 연료를 모두 써버린 상태. 연료 보급선이 다시 올라와 화성에 갈 연료를 공급한다. 연료를 확보한 우주선은 지구 궤도를 벗어나 화성을 향한다. 화성에 갔다가 돌아올 수 있을까? 연료가 가장 문제다. 과학자들은 화성의 메탄에 주목한다. 연료 공장을 만들어 메탄을 대량 생산하고 우주선에 연료를 공급한다. 우주선은 이 연료로 화성을 떠나 지구로 돌아온다는 계획이다. 과거 냉전 시대 국가가 주도하던 우주 개발이 민간 업체로 넘어가고 있다. 2000년 17조 원에 불과하던 우주 산업 시장은 지난해 362조 원으로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 기업이 우주 탐사까지 한다라는 것이 미국에서는 뉴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올드 스페이스라고 하면 민간이 주도하지 않고 우주 탐사와 같이 굉장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아무나 근접할 수 없었던 그런 우주 탐사 개발 계획이 민간으로 많이 이전하고 민간이 많이 그 부분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그 우주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스페이스X는 2023년에 달에 갈 민간 승객도 모집했다. 첫 고객은 일본인 벤처 사업가인 마에자와 유사쿠다. 온라인 쇼핑몰 주주타운 설립자로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4천억 원의 자산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달 궤도에서 5시간을 머무는 우주선의 전좌석을 예매했다. 그는 예술가를 무료로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I could not pass up this opportunity to see the moon up close. And at the same time, I did not want to have such a fantastic experience by myself. That would be a little lonely. I don't like being alone. I choose to go to the moon with artists. 만약 이 여행이 성사된다면 1972년 마지막 달 탐사선 이후 50여 년 만에 민간인이 달에 갈 수 있게 된다.
앨런 머스크뿐 아니라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 또한 우주 산업에 뛰어들었다. 블루 오리진이 내놓은 이 상품은 비행 캡슐에 누워 대기권 밖을 여행하는 것이다. This vehicle is going to carry humans. We're going to make it as safe as we can make it. We're going to test it. We're not going to take any shortcuts. So we'll put humans on this vehicle when we're ready and not a second sooner. 그는 직접 비행 캡슐에 들어가 시범까지 보였다. 승객들은 지구 대기권 밖에서 별이 가득한 우주와 푸른 지구를 볼 수 있다. 우주에서 머무는 시간은 불과 4분. 여행 기간이 11분밖에 되지 않은 초스피드 관광에 드는 돈은 무려 3억 원 정도. 이미 할리우드의 유명인들을 비롯해 대기 인원만 700명을 넘어섰다. 앨런 머스크, 제프 베조스, 마에자와 유사코. 우주에 자신의 돈을 아끼지 않은 억만장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테트리스를 가정용 게임기로 개발해 큰 돈을 번 행크 로저스 또한 우주를 꿈꾸는 백만장자다. (14년) 전 회사를 매각해 1,000억 원대의 돈을 번 그에게 왜 우주에 투자하는지 물었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경험이 그를 변화시켰다고 한다. But 1 month after I sold the company, I had a heart attack. Going, I still have stuff to do. So I found my missions in life. To make a backup of life on Earth by going to the moon, Mars, and other planets. Is to find out how the universe ends and do something. 그는 달 기지 연합을 설립해 미래 인류가 달에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echnologies necessary to build a moon base. In addition to that, we will also have space to actually build prototype moon bases. And we can find out what's good and what's no good, how big does it need to be, what's the pressure, what's the atmosphere, all those things we can learn, we can study together. And whoever contributes technology to this effort, at the end of the day, will benefit by having that technology. (1969년) 미국이 인류 최초로 달에 위대한 발자국을 남겼지만 앞으로 행성 간 여행의 정거장이 될 달 기지 건설은 국경이 따로 없다. I visited a facility in Korea where they're going to have a simulation, a vacuum simulation of the moon. This is an incredible piece of hardware. And so this is a huge contribution. You know, it costs millions of dollars to send something to the moon. So we should test it before we send it. And that's where Korea comes in. 발사 다음 날, 누리호 엔진 발사의 주역들이 다시 발사대를 찾았다. 로켓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이젠 텅 빈 발사대. 검게 그을린 케이블만이 로켓 발사가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여기도 다 네, 거네요? 이쪽은 네. 그 발사체 정지 엄비리칼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발사체 내부의 전자장비하고 지상하고 연결하는 케이블입니다. 그 이륙 전까지는 이 케이블을 통해서 저희가 지상에서 다 조작을 하고요. 바로 이곳에서 5년 전 나로우 발사가 진행됐다. 3초, 2초, 1초.
나로호는 러시아에서 들여온 1단 엔진에 우리나라 2단 엔진과 위성을 올린 발사체다. 수년간 나로호 개발을 함께했던 러시아 기술진들이 5년 만에 나로 센터를 찾았다. 짧은 시간에 놀라운 변화를 이뤄낸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했다. Очень много появилось новых сооружений, испытательных стендов, новый старт строится. Это очень короткое время, за которое сделано очень много. Это очень короткий срок для страны, которая только начинает свою космическую программу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ть. 러시아의 도움을 받던 우리나라가 드디어 독자적인 엔진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 발사체 엔진을 개발한 7번째 나라가 됐다. 그래서 어제 시험 발사가 성공하고 나서는 우리가 한 게 맞았구나 하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개발했던 프로세스나 이 절차나 시험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이게 통하는구나 하는 걸 이제 확인하는 이런 자리가 됐고요. 그걸로 통해서 이제 한국형은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놨던 절차 이거가 이대로 갈 수가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다가 얻는 그런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 command engine start. 2, 1. 하늘 높이 올라가는 로켓. 추락하던 1단이 재점화되더니 속도를 줄여 땅으로 사뿐히 내려앉는다. 이렇게 1단 로켓을 재사용할 경우 발사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들어 우주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민간 우주 시장이 굉장히 역할과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서 우주 개발, 특히 발사체 분야에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스페이스 X 같은 곳에서 재사용 로켓 개발을 지금 성공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스페이스 X가 자랑하는 팰컨 9 로켓. 엔진 9개가 모여 760톤의 추력을 만들어냈다. 엔진 하나의 추력은 약 86톤. 우리가 이번에 개발한 75톤 엔진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75톤 엔진을 여러 개 붙이면 앞으로 달까지 가는 대형 발사체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팰컨 9은 지금 현재 9개 멀린 엔진을 연결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 저희와 거의 같은 어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4개의 엔진을 클러스팅 했던 기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순서, 그리고 시간적인 차이, 이런 것만 극복한다면 클러스팅 기술도 크게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사체 제작은 철저한 수공업 시스템이다. 부품을 연결하고 밸브를 조이고 마무리 작업까지 모두 손으로 직접 해야 하므로 엔진 한 기를 완성하는 데 수개월이 걸린다. 시험 발사체 하나에 들어가는 관련 부품만 7만 개. 이번 발사에도 40여 개의 민간 기업들이 참여해 1000명의 기술진이 함께 일했다. 앞으로 한국형 발사체 사업 예산 2조 원 가운데 약 80%가 민간에 투자돼 우리나라 민간 우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우주 개발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주랑 관련된 산업을 함으로 인해서 산업계로 파급되는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추진제 탱크 제작만 보더라도 성형 기술, 용접 기술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시도된 바가 없는 기술들이 많이 이용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이 근간이 돼가지고 앞으로 산업계로도 많은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주 개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상단에 작은 우주선이 모습을 드러낸다. 한반도를 떠나 우주로 올라간 우주선이 38만 킬로미터를 날아 달 표면에 착륙한다. 바로 2007년 정부가 달 탐사 계획을 발표하며 내놓은 청사진이다. 우리나라가 달 탐사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처음이었다. 2025년까지 우리 기술로 달에 착륙하겠다는 원대한 계획. 하지만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2030년 이내에 달 착륙선을 발사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 현재 공식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역 사업이 어떻게 되고 뭘 보내고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구체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 예산은 2012년 이후 가파르게 성장해 한 해 7천억 원 수준에 도달했다. 하지만 우주 강대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세계 우주 예산에서 국가별 점유율을 보면 미국이 58%로 가장 높다. 중국과 일본도 4에서 5%를 차지하지만 한국은 아직 0.8%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발사체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발사체가 아직도 경쟁력 차원에서는 아직도 미진한 면이 있으니까 그 경쟁력을 확보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일정한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거든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대통령이 3번 바뀌는 동안 과학 담당 부처도 큰 변화를 겪었고 그때마다 우주 계획이 표류했다. 미국의 항공우주국처럼 우주 개발만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는 국가 발전의 한 근간으로서 우주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건 R&D의 영향을 벗어나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게 우주청이 됐고 뭐가 됐든 간에 그거는 어떤 그 거버넌스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류는 먼 옛날부터 밤하늘을 보며 상상력을 키워왔다. 별과 행성의 비밀을 풀고 우주의 생명체를 찾으려는 열정이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켰다. 우주는 어쩌면 인류의 운명이다. Is because we are voyagers. It's human, it's in our DNA to voyage and find new places to live and to live there. That is, we've always done this. And that's why we've explored everywhere on this planet. 누리호 시험 발사로 우주 자립의 첫 걸음을 뗀 한국. 앞으로 3년 뒤 한국형 발사체가 우주센터에 우뚝 선다. 그리고 달을 향한 도전이 이어진다. 우주, 달, 화성, 이런 데로 갈 수 있는 이런 꿈들. 우리가 여기서 지구에서만 살고 있을 필요는 없고, 좀 더 넓은 우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꿈들은 다 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그 꿈들을 갖다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로켓이라든가 인공위성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주 강국의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 이제 한 발짝 내디딘 대한민국. 우주를 향한 걸음은 오늘도 계속된다.